당신은 혹시 주위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경력도 있으며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도 많은데 마음속은 공허함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말이죠. 겉으론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의미 없는 삶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비극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말이죠. 변화의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면 대가는 따릅니다. 마음의 평안, 정신의 안정,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왜 스토아 철학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내용을 실천한다면 당신 삶은 놀랍도록 깊이 있는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드리면 저는 아드리아노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실천해왔고 그 시간 동안 반복해서 목격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근본적인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수개월간 매달린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갑작스레 해고당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무너집니다. 분노하고 절망에 빠지고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중요한 진실은 고통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인식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혼, 질병, 실직 같은 일을 겪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통제력을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를 통제하려 합니다. 타인의 평가, 연인의 행동, 결과, 인정, SNS에서의 반응까지도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 힘 밖의 일입니다. 외부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당신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불행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 적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한 적은요? 누군가 당신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애초에 당신 손에 없던 것을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피로, 병, 소진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존재합니다. 더 조용하고 강인하며 명료한 길, 바로 내면을 향하는 길입니다. 당신 안의 것을 다스리십시오. 생각, 감정, 태도, 판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자신. 당신은 배신이나 비난, 거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짓눌릴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성장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여도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한 사람처럼 냉소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원칙과 내면의 진실을 지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기르면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삶에서 벗어나고 맑은 통찰의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스토아 철학입니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점은 현대 과학이 2000년도 더 전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깨달았던 진리를 점점 더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자기 책임감을 높게 지닌 사람들은 불안감이 적고 우울 증상도 덜하며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면의 세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옮기게 되면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분노에 휩싸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롭고 분명한 목표를 품은 차에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감옥에서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는 법을 선택했고 마음가짐과 태도, 품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로 인해 내면이 무너지는 삶을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뒤집혀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통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한다면 그 반응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당신은 폭풍을 견디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조용하고 깊으며 흔들림 없는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제어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오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인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되풀이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늘 외면당해.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할수록 그것들은 점점 더 당신이 되어갑니다. 당신이 먹이는 것은 자라고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강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생각 색깔로 물든다. 그가 말하려던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며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파괴의 고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의심과 불안, 비교 속에서 정신이 소모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복되는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잠에 들죠.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지 않나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가슴의 무거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신체 반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기억하고 반응하고 그것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회로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뇌를 매일 선택한 생각들로 조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려움을 반복하면 당신은 두려움이 됩니다. 불만을 반복하면 불만의 화신이 됩니다. 하지만 수용과 현재에 집중하는 건강한 사고를 반복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생각이 당신을 형성하고 반복되는 생각이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나요? SNS 피드를 보다 보면 완벽한 몸매, 완벽한 삶, 완벽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전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비교와 좌절, 열등감은 수백만 명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계속해서 먹이며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이미 와인하우스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고 진솔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에서는 파괴적인 사고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중독 폭력적인 관계, 가혹한 자기 비판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마음에 희생된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지키고 정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덴젤 워싱턴은
내부의 방패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가난한 동네 출신으로 인종차별과 거절을 겪었지만 그는 매일 감사와 기도, 집중의 말을 반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적어보세요. 의심하세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건 사실인가요? 아니면 단지 두려움일 뿐인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되면 이건 진실인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으세요. 마음을 단련하는 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이를 닦는 것처럼 정신도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인지치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0분만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재구성해도 21도 되지 않아 불안과 우울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일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정신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을 수확하고 싶은지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뭐라고 외치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형성하는 건 매일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들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준비할 틈도 없이 마음을 덮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의 아픔, 병의 진단, 이루지 못한 꿈의 좌절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다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은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공포 때문에 더 자주 괴로워한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나야? 이건 불공평해라는 생각은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둡니다. 집착, 분노, 저항은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과거의 아픔에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나 사로잡힌 적 있나요?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며 또다시 상처를 되새긴 적 있나요? 이런 반복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인 고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이죠. 상처에 너무 집착하면 그 고통은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이미 끝났어야 할 고통을 계속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를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슬퍼하고 울지만 점차 그 상실을 존경으로 바꿉니다. 기억을 되새기며 행동으로 기리죠. 다른 사람은 그 슬픔에 오랫동안 매달립니다. 자신을 탓하고 신을 원망하며 삶에 분노합니다. 같은 아픔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토아인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끼되 더 큰 의미를 찾습니다. 배신을 당한 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실패 후 다시 시도하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후 벽을 쌓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벽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가수 커트 코베인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이 누적된 고통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는 예민하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고통을 다시 바라보고 의미를 바꾸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 감정에 짓눌려 살았으며 어린 시절의 상처 존재에 대한 괴로움, 명성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를 집어삼킨 감정들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되며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내용이며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거의 절반 정도까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 없이 고통을 인정하고 도피하지 않을 때 뇌는 회복력과 자기인식을 관장하는 영역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도망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감정이 무엇인지 관찰하며 말로 표현하세요. 슬픔이면 슬픔이라고, 분노면 분노라고,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라고 인정하세요. 고통은 무시당할 때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당신의 뇌와 마음은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의미를 찾는 단계입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픔을 교사로 만듭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사람과 올라서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존재한다. 이 말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과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언젠가 그 견딜 수 없던 아픔은 흉터로 남게 되고 그 흉터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흔적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겨냈고 여전히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사슬과 같지만 그 사슬을 끊는 열쇠는 의식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당신을 부수는 도끼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알림, 메시지, 뉴스, 끝없는 의견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시간 낭비로 여겨지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면의 침묵은 더욱 소중해진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명료함은 바로 그 고요 속에서 태어납니다.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정신에 있어서 단식과 같다. 지나치면 해롭지만 때때로는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소음으로 자신을 감싸고 삽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지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두려움, 불안, 의심, 외면했던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늦출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이유 없이 화면을 넘기며 시간을 허비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는 소음이 아닌 진정한 존재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수도승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없이 TV도 끄고 단지 앉아서 숨 쉬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해답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적어도 10분 동안 의도적으로 침묵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나은 집중력과 감정의 균형, 그리고 더욱 선명한 사고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린 선택들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택했던 길, 두려움에 따른 결정,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소음으로 내 진실을 피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혼란 속이 아닌 침묵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침묵은 또한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는 순간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 같은 인물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깊은 상실과 압박을 견뎌내면서도 한 번도 공개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핑계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절제된 삶과 의미 있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닌 내면의 강함입니다. 이 힘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창을 닫고 내면의 문을 열 때 그 힘은 비로소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자신을 덜 팔게 되고 자신에게 더 귀 기울일수록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과 연결될수록 외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고는 내면에서 온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그리고 그 편고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침묵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과 반응 사이의 짧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성공이나 칭찬, 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히려 아무 말도 없는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세상에서 찾던 것이 사실은 늘 당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잠시 동안 세상의 소음을 끄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리던 귀를 잠시 닫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의 반응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명료함, 균형,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릴 필요도, 다음 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다음 챕터를 기다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외적인 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고 조용하며 흔들림 없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지금 멈추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은 당신을 더욱 깊은 스토아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여정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욱 강인하고 더욱 깨어있으며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당신과 함께 지혜의 또 다른 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